3D 오디오를 위한 제스처 제어, 사운드를 만지다. 여러분, 손으로 소리를 직접 만지고 심지어 원하는 대로 조각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 3D 오디오의 세계에선 이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D 오디오 제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5가지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쓰던 도구들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컨트롤러는 어떤 게 있는지, 또 3D 입력 장치를 나누는 기준은 뭔지, 그리고 이걸 쓸 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평평한 세계의 한계. 제목이 좀 거창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던 그 오디오 장비들이 왜 이 새로운 3D 오디오의 시대에는 힘을 못 쓰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정말 익숙하게 써온 오디오 도구들 있잖아요. 위아래로 쭉쭉 움직이는 페이더, 둥글게 휙휙 돌리는 노브, 그리고 물론 컴퓨터 마우스도 있죠. 이 도구들은요, 전부 1차원, 그러니까 선의 움직임이나 2차원, 면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었어요. 왼쪽, 오른쪽. 딱 2개의 스피커만 있던 그 평평한 스테레오 세상에서는 이만한 도구들이 없었죠.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3D 오디오의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요. 그냥 좌우, 앞, 뒤로만 움직이던 2D 평면에서 이제는 위아래, 즉 높이, Z축까지 더해진 완전한 입체 공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리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 회전까지 제어해야 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던 마우스나 페이더 하나로 이 복잡한 3차원 공간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새로운 차원을 위한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진화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들의 작업 환경은 벌써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 나오는 DAW나 영화 믹싱 콘솔들은 이미 3D 입력 장치나 제스처 제어 같은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업계가 먼저 이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네, 바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3D 커넥션의 스페이스 마우스, 허공에서 손동작을 그대로 읽어내는 립모션, 그리고 손에 짜릿한 힘의 피드백을 주는 노빈트 팔콘 같은 기기들이요. 바로 이런 장치들 덕분에 이제 엔지니어들은 3차원 공간에 떠다니는 소리를 정말로 조각하듯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새로운 장치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새로운 제어의 언어를 알아야 하거든요. 바로 3D 입력 장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D 제어 얘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육자유도, 영어로는 6DOF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물체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로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좌우로 방향을 휙휙 틀고 또 몸체를 뱅글뱅글 기울이는 것처럼 각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6가지 움직임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정한 3차원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들이 작동하는 방식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스페이스 마우스 같은 걸 보죠. 이건 꾹 누르거나 비트는 힘으로 조작하잖아요. 근데 장치 자체는 거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이런 걸 등척성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반면에 립모션처럼 허공에서 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 위치 변화로 조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등장성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힘으로 제어하느냐 아니면 움직임으로 제어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참조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소리를 어디에 놓을 건지 그 기준점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타자 중심적 프레임은 말 그대로 방 안에 있는 스피커처럼 실제 공간 환경을 기준으로 소리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저기 저쪽 구석에 소리를 놔야지 하는 식이죠. 반면에 자기중심적 프레임은 헤드폰을 낀 나, 즉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내 머리 바로 뒤에서 소리가 나게 해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피커로 들을 거냐,
헤드폰으로 들을 거냐에 따라서 소리를 배치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기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새로운 상호작용의 규칙, 즉 인간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말이죠. 이 새로운 기술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공에 계속 팔을 들고 손을 휘저으면서 작업을 한다?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팔이 엄청 아플걸요? 이걸 전문용어로 공중 제스처 피로라고 합니다. 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정밀하게 조작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 원래 우리 인간의 귀는 머리 바로 위나 등 뒤에서 나는 소리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좀 약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쓰는 사람의 이런 한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햅틱 피드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상세계에 물체에 닿았을 때 진동이나 저항감 같은 그야말로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를 정말로 내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그런 감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단하죠? 이 햅틱의 힘이 정말 여기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노빈트 팔컨 같은 컨트롤러는 햅틱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하면 마치 가상의 벽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나 뭔가 끈적한 걸 미는 듯한 저항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훨씬 더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고 만족도도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립모션처럼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으면 정확한 조작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제스처 컨트롤이 만들어갈 미래, 바로 직관적 창작의 시대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모든 기술이 결국 가리키는 궁극적인 장점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제스처로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가 쫙 펴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 소리의 위치, 크기, 그리고 공감감까지 한꺼번에 조절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노브 돌리고 페이더 올리고 마우스 클릭하고 이 모든 복잡한 작업이 이제는 손짓 하나로 끝나는 거죠. 정말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창의력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3D 오디오 제스처 컨트롤의 발전은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운드를 통해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